엄마, 우리 같이 죽을까? 좋지. 믿는 도끼 발등찍 불륜 영화 탑10. 찍이 좀 그렇다. 찍 어떻게 표현해 주겠어요? 찍이 좀 그러네. 믿는 도끼 발등. 오히려 그럴수록 더 그렇다. 믿는 도끼 발등찍 불륜 영화 탑10 찍혔네요. 네. 9위 영화를 알아볼 시간이죠. 9위 영화 알아보겠습니다. 9위는요? 야 이 자식아. 이거 이제 좀 고만 봐 이 자식아. 어? 여기가 도서관이야 뭐야? 뭐야 이 자식아? 야 구멍가게요? 뭐야 만화가게요? 야 됐고 저 중앙 직진으로 들어와서 중앙 우측으로다가 그 고등학교 참고서 쌓아놓은 데 있지. 거기서 옆으로다가 네 발 딱 굳어가면 추리소설 모아놓은 데 있어. 거기다 그거 갖다 놔 이 자식아. 이 자식 그냥 네가 본 책이 뭔지 알아 이 자식아? 그 책이 이 자식아 해피엔드요 이 새끼야. 자식아. 구이는 해피엔드요 이 자식아. 해피엔드입니다. 너 지금 누구한테 그러는 거냐? 누구 보고 그러는 거냐? 누구한테 했겠니 너지. 누구한테 아이 자식. 주연 씨 흉내낸 거죠? 네. 예, 해피엔드 1999년작이고요. 네. 벌써 오래됐네요. 한국 영화가 또 90년대네. 90년대요? 90년대. 그래서 좀 대사가 확실히 좀 과장돼요. 대사가 좀 보면 그렇죠. 어색해. 예, 문어체가 많죠. 네. 예. 예. 그래도 그래도 뭐 재밌죠. 예. 정지우 감독 영화고요. 네, 정주. 은교, 모던보이, 뭐 사랑이 이런 영화들. 그렇죠. 그 최근에 은교가 아주 또 한국의 에이드리안 라인인가? 과감하고. 정지우 감독님. 그러네. 진짜 그러네. 은교도 롤리타. 그렇죠. 예. 예. 해피엔드는 언페이스풀. 예. 언페이스풀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근데 이거가 먼저라는 거가 포인트지. 그렇죠. 예. 해피엔드가 먼저죠. 예. 네. 최민식이 주인공 남편 서민기 역을 했고요. 네. 전도연이 아내 최보라 역을 했습니다. 아, 네. 한국을 대표하는 두 남녀 배우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네. 아주 지금은 뭐 대단한 이때쯤이 전도연의 스타죠, 부활을 알린 영화 아닌가 이거? 전도연의 그 파격 노출로 파격 변신 막. 파괴 변신 부활. 네. 주진모가 김일범이라고 그 불륜남. 그렇죠. 불륜 1범이죠. 예. 예. 그리고 주현 씨가 아까 지금 진우가 흉내낸 헌책방 주인으로 나오는데요. 네, 그렇죠. 네, 헌책방이 이제 이 서민기가 맨날 가서 앉아서 책 읽는 아지트 같은 곳인데 그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계속 이 사람의 이제 감정의 흐름을 좀 읽어주는 그렇죠. 예, 예. 그런 역으로 나옵니다. 네, 해피엔드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해피엔드를 보고 에드리안 라인이 언페이스풀을 만든 것 같아. 왜냐면 그 헌책방 책이 쫙 쌓여 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남자가 이제 복수를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비슷한. 그리고 이 배드신 이런 것도 그렇고 전도연이라는 배우를 우리가 다시 재조망하게 된 그런 영화였죠. 그때 당시에는 파격적인 뭐 노출, 섹스씬 뭐 이런 걸로 난리였죠. 굉장히 노이즈 마케팅이 돼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봤던. 그 부분이 주요한 장면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 이거 보고서 상당히 좀 쇼킹했어요. 이 영화가.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로의 때깔이 안 나왔거든 우리 영화들이. 그렇죠. 근데 이거가 그냥 불륜을 다룬 그런 영화고 그냥 복수하는 그런 아주 뭐 전형적인 스릴러죠, 스릴러. 스테레오타입의 그냥 영화였는데도 이 배우들의 연기와 함께 물론 뭐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약간 좀 오래된 티가 좀 나죠. 지금 보면은 그렇죠. 라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왜냐면 이것도 똑같이 이제 미들 클래스 정도 되는 여기 문정동의 무슨 이 아파트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들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살았거든. 애기 키우면서 IMF 얻어맞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최민식이 어디 뭐 은행인가 어디 다니다가 잘리죠. 잘려가지고 백수가 됐고 이 전도연은 학원 무슨 원장이죠. 학원 원장 같은 거 하고 뭐 이렇게 주변에 볼 수 있는 그런 풍경이었고 그럴 법한 얘기들이었고 그렇죠. 또 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첫사랑과 나중에 다시 이렇게 몰래 만나는 그런 불륜 이야기였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륜 영화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그렇죠? 그런 우리나라 영화 중에 하나고 다시 봐도 굉장히
이렇게 와닿는 잘 만들었어요. 부분이 많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발등찍 영화의 9위에 자리하게 되었네요. 이거야말로 진짜로 발등 찍힌 거죠. 그렇지. 제대로. 있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그렇죠. 있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게 아니라 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긴 여자가 나빠. 뭐야. 권력을 갖고 있고 꼭 집안 내. 범인을 그렇게 꼭 찾으셔야 돼요? 난 찾고 싶어. 그리고 그거를 규명하지 않으면 나는 속이 안 풀려. 아 그럼요. 아니, 이 영화 보면서 보통 다 그 최민식의 감정이입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다시 보면서 전도연의 좀 마음이 궁금하더라고요. 마음이. 네. 이 사람 마음을 누가 좀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전화 찬스 한번 쓸까? 전화 찬스 누구요? 응? 우리 출연했던 많은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뜬금없이 지금 몇 시야? 새벽 3시인데 한번 전화해봐? 안 되죠.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 또 이게 분류이 그러니까 전도연의 마음을 누가 이렇게 대변해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납득이 되려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너무 그러니까 최민식에 우리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이입해왔다는 그런 생각이 문득 아니 들더라고요. 나는 되게 명료하던데요. 왜냐면 이것도 물론 우리가 아까 모두 얘기했지만 여자가 바람을 피는 그런 그렇죠. 거죠. 근데 보니까 이 여자를 옛날부터 사모하는 첫사랑 대학 때 그 첫사랑과 이루어지지 못한 거야. 네. 그럼 뭐 중매 같은 거 해가지고 지금 이 최민식 뭐 은행 다니고 건실하니까 거기에 시집을 갔겠죠. 그런데 그 첫사랑을 나중에 다시 만나서 그 남자는 혼자 살고 있고 이 여자의 옛날 보냈던 편지 사진 이런 거 다 간직하고 있고 이 여자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이 남자는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하는 거지. 다른 남자한테 시집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볼마텔 같지 않지. 그렇죠. 폴마텔과는 좀 다르죠. 다르죠. 그래서 여자가 집착하죠 나빠. 여자한테. 굉장히 그래서 여자가 나빠. 참 그래서 오히려 남자는 순수했다. 단순한 놈. 그리고 영화 이 보여준 대로 영화는 봤어. 그 불륜 영화의 클리셰에는 굉장히 접근해 있는 부분이 어떤 거? 일단 남편보다 멋있어요 그 남자가. 그치. 주진모가 남편이 좀 찌질해. 예, 남편이 좀 퍼져 있고 맞아. 매력이 별로 그렇잖아요. 없어. 예, 그리고 직장을 잃었는데 아내가 보기엔 좀 우라통 터지게끔 행동하고. 예, 행동하고 뭐 맨날 이렇게 앉아가지고 축구 보고 야구 보고 맥주 마시면서. 아니 그게 우리 한국 남자의 에버리지 아니야. 좀 난 어퍼 에버리지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자기가 늦게 들어올 때 아니 집에 와 있으면 애 좀 찾아오지. 놀이방 가서 왜 이렇게 와서 여기 혼자 뭐 놀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냐고. 그리고 당신 이력서도 더 내보고 빨리 취업해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냐고. 막 그런 얘기하는 입장에서 되게 이 여자가 바람을 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최민식의 가치를 여자는 딱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 이 남자의 매력을 딱 그 부분에 한정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드러나지도 않아. 사실은 최민식이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는 남자인지도 안 드러나요. 저는 영화 봤을 때 사실 최민식이 좀 찌질하다는 생각은 잘 못했고 오히려 맞벌이 부부에서 볼 수 있는 되게 일상적인 남편의 모습이다라고 좀 거기에 좀 입이 됐거든요. 나도 뭐 찌질하다는 게 이 남자 되게 찌질한 남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불륜남이 불륜남이 조금 더 멋있어 보인다라는 거지. 하나는 이게 이제 가정 내에 있는 역할 분담이나 어떤 권력 관계에 그 전 단계가 뭐였을까를 보면 그런 게 이제 나는 유추가 돼 보죠. 직장에 있을 때 최민식은 오히려 권위적이거나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내재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도연이 그게 역전되는 순간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최민식이 잘못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어. 뭐 지금 영화 스토리는 얘기는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건 아주 우리 얘기입니다. 가까워. 이렇게 피부에 와닿아. 그렇죠. 그래서 훨씬 와닿죠. 원페이스풀보다 훨씬 와닿는 얘기인데 문정동에 사는 중산층. 근데 IMF를 맞았기 때문에 이 99년 영화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IMF 곧 바로 직후예요. 예.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이 이제 잘리고 은행원이라는 거 보니까 그때 없어진 은행 중 다녔나 봐. 그래서 남편이 아기를 보고 있고 구직을 하고 있고, 근데 여자는 학원이 성공을 한 것 같아. 예. 이제 여자가 가장이 돼 있는 거고 바람도 여자가 피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약간 여자가 좀 이렇게 가정 내에서 좀 주도적인
그렇죠. 네, 벌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남자의 역할과 여자 역할이 치환됐을 때 남자가 하던 바람피는 행동을 여자가 한 부분이라고 단순하게 볼 수도 있긴 있죠. 이게 남자는 많이 이제 의기소침돼 있고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주현 선생님이 하는 책방에 가서 앉아가지고 맨날 연애 소설 연애 소설 읽는 게 이 사람 낙이야. 그래서 자기 취미. 읽다가 눈물 흘리고 공원에서 책 읽다가 울고 굉장히 감성적이고 진우이 같은 남자라는 아이, 게 나오죠. 이 시간이야. 아이 자식아.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이게 영화가 대본상 허술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치밀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뭐 주진모가 이제 자기 오피스텔 열쇠를 주는데 그걸 남편이랑 같이 쓰는 차 키 홀더에 같이 끼워놔. 네. 그리고 또 뭐 어디 속초 같은데 둘이 놀러 갔다 와서 그런 거를 잘 안 없애고 그냥 굴러댕기고 뭐 그렇게 좀 허술해요 전도연이. 아니 전도연이 알로 보는 거지 남자를. 그런가요? 모를 거야. 그래서 그런가? 거고 다만 전도연이 되게 나쁘게 보이는 측면은 난 이 장면인데 뭐냐면 그 칫솔이야. 주진모의 집에서 칫솔 씬. 내가 이런 거 싫다고 했잖아. 그래서 막 그 소다가지를 내는 걸 보면 바람 피는 여자의 어떤 심리라 그럴까 이런 것들이 보이고 또 이 양쪽 남자에게 다 속이는 것이 있어. 감추고 안 보이게 하고 이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것들. 그럴 수밖에 없지만 양쪽에 다 상처를 줘 사실. 우리가 전에 뭐 천태만상 로맨스였나요? 네. 그거 할 때 아내가 결혼했다 했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더 심화 발전된 그런 건데 그렇죠. 두 남자 사이에서 여자가 겪는 어떤 그리고 갓난 아이가 있는데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좀 한 이제 6개월, 놀랍죠. 6개월 정도 된. 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아무리 영화라도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정도까지 치달을 상황은 그렇죠. 아닌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전도연은 일단 확실히 제정신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이 영화에서 제정신 아니에요. 네, 제정신이 일단 아니고 남편도 아내의 불륜이나 또 아이에 대한 어떤 아내의 잘못이나 무책임한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끼겠지만 그게 살인 충동으로까지 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일반- 살인도 그냥 네. 우발적인 살인이 네, 아니잖아요. 굉장히 계획적인 살인을 하죠. 그렇다면 이미 오래전에 이 사람 마음에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랑하지 않는다고 살인을 해요? 그건 아니지. 저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어떻게 보면은 그게 비즈니스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음. 영화에서 그거는 보여줘. 이 최민식이 살인을 계획하게 만드는 그런 씬들이 있죠. 저 뭐 있죠. 이 빡침의 이 그 원인은 계단이 이제 나오죠. 그렇죠. 네. 그거 나오고 애를 안고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 유명한 씬 있잖아요. 수면제를 네. 칼로 자르는 네. 전도연의 뭐냐면 자기 애한테 먹이는. 일단 첫 번째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왔어요. 이제 분유 속에 아기 분유를 타려고 하는데 분유 속에 개미가 나오죠. 개미. 그렇죠. 이 장면에서 일단 남자가 첫 씬에 그거 네, 나오죠.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죠. 또 이제 그 아까 말한 남자의 열쇠 그 집의 열쇠를 가서 열어봤더니 그 집에서 자기 아내와 그 남자가 찍은 수많은 폴라로이드 사진들과 수많은 그 증거 정황들 그걸 확인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아내한테 말하지 않아요. 음.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따지고 묻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지켜만 보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사람이 우울해지면서 다운이 확 되면서 아내가 뭐 무슨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최보라 씨 사는 게 재밌어? 뭐 이런 얘기 그 심정이 확 든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여자가 가장이니까 지금 좀 그런 상황되니까 네.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연희한테 당신이 좋은 엄마였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그 남자한테는 계속 전화가 왔다가 끊기고 뭐 장난 전화처럼. 그런데 이 남자는 이제 술 취해서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 연락이 안 돼. 주진모는 주진모가. 연락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집 앞까지 찾아왔는데 자기는 이 남자가 지금 아내를 애타게 찾고 있구나. 그걸 딱 직감을 하고 집을 잠깐 비우죠. 남자가 찾아와서 당장 만나자고 하니까 애가 있는데 데리고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그렇죠. 4분의 1로 잘라가지고 반 잘랐다가 다시 4분의 1로 4분의 잘랐다. 1. 이 장면이 이 영화에서 되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죠. 장면 네.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분유에 타 먹이고 애를 재우는데 최민식이 집에 돌아와봤더니 아내는 없고 아이는 경기를 일으키고 경기를 있죠. 일으켜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데리고 가고. 약간 고열이 좀 있는 것 같은. 그게 이제 살인 계기죠. 그 나중에 애를 안고 다시 돌아왔는데 저 문을 열어보고 그 구체적인 씬은 안 나오죠. 네, 나오죠. 응. 문을 하지만 딱 열어보고 바로 그냥 뒷걸음질. 그런- 예상이 되죠. 어.
분명히 집안에서 거실에서 무슨 뒤엉켜 놈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추정이 되죠.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는데 그것도 모를 만큼 아주 그냥 둘은 재미에 둘 다 푹 술 빠져 먹고 있다는. 그냥 술 취해가지고 애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보통 정상적인 엄마라면 최 과장만이 맞는 게 네. 정상적인 엄마라면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집에 들어왔는데 애가 없고 애가 없으면 완전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저는 최민식의 빡침이 그거예요. 애까지 내팽겨치고 이거예요. 거기서 얘는 어떤 살인 결심을 하게 되는 네, 거지. 저는 그거라고. 근데 남자를 죽이지 않고 이제 언페이스풀과 다른 거는 네. 자기 와이프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기 와이프랑 통정한 놈은 살인범으로 그렇죠. 누명을 씌우죠. 그래서 그 헌책방 가서 맨날 연애 소설 읽던 놈이 왜 추리 소설 쪽에 가 있지? 이랬잖아. 그렇죠. 주연이. 그게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이 있대요. 아주 나름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완전 범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알리바이를 뭐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지금 김 PD가 이제 전도연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쁘다라고 생각되는 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 몇몇 개가. 하지만 이 영화가 그 IMF 직후에 나와가지고 시사하는 바가 있었어요. 많이. 왜냐면 그때 IMF가 와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 모든 게 해체돼 버리는 느낌이었거든. 다시 해체돼서 다시 조립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뭐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남성 가부장적인 가장 뭐 이런 개념도 이제 깨지고 이 영화가 나오면서 어떤 그 여성의 지위가 향상됐다기보다도 남성의 지위가 내려온 거지. 그래서 좀 이렇게 평준화되는 느낌까지도 좀 있는 그런 느낌을 줬던 영화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좀 너무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기한테 수면제를 먹이는 이거는 저는 아니다. 전도연의 태도가 너무 좀 짜증나긴 해요. 보면서 좀 얄밉죠 여기서. 예. 남편한테 계속 시종일관 짜증내잖아요. 짜증이 나니까 그 남자 얼굴만 봐도 짜증 나는 거야 지금. 여자들이 그러잖아 사실. 좀 애정이 없는 부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언페이스풀에서는 둘이가 굉장히 행복한 가정 같이 보이잖아요. 일단 서로 그렇죠. 존중해주고. 근데 여기서는 일단 서로 소 닭 쳐다보듯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정 없는 결혼을 한 거지. 그리고 그 최민식과 전도연의 정사씬도 있잖아요. 진짜 그 의무방어전에 아 전도연의 지친 표정. 좀 빨리 하고 치워라 이런 표정 있잖아요. 근데 그런 여자가 그 주진모한테 가서 완전히 달 떠가지고 다른 모습을 보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도 이 최민식의 성격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제라기보다 성격에 대한 부분이 좀 전반적으로 주진모와 좀 다른 게 굉장히 용의주도하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전도연보다 여성스럽거든요. 그 시장 보고 나서 마트 장 보고 나서 영수증 꼼꼼히 그 자리에서 챙겨보는 남자예요. 식품 16번이 뭐죠? 라고 체크하면서 은행적인 가격까지 체크하고. 은행원이니까. 근데 그게 배드신에서 드러나요. 뭐냐면 배드신을 할 때 이불을 덮고 배드신을 해요. 저는 그거 되게 좀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전도연이 주진모와 있을 때는 실오라기는 안 걸쳐요. 사실 둘의 파격적인 배드신이라고 불려지는 그 씬들은 굉장히 자유롭고 그 성에 대해서. 근데 이 최민식의 이 배드신은 뭔가 되게 이렇게 감춰져 있고 약간 애정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좀 그런 판단을 같이 들어서 전도연이 되게 단순한 이유 아닐까? 최민식은 몸이 드러나면 안 예쁘고 주진모는 몸이 드러나는 게 멋있으니까. 근데 나는 그거는 영화 장치로서는 훌륭한 장치인 것 같아. 그 두 가지가 대비됨으로 인해서 그 남자의 그 스테레오를 만든 거지. 짜증나는 남자와 멋있는 주진모라는 남자가. 최민식이 짜증나는 남자예요? 짜증나는 남자지 사실은. 왜냐면 왜 내가 짜증나지? 그 전을 얘기해 보는 거잖아. 이 상황이 되기 전에 그럼 남자가 직장을 잃기 전은 어땠을까를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 하는 행동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는 거지. 난 직장 나오고. 나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자들이 최민식 쪽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되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약간 평범한 그냥 평범한 거야. 평범한 그런 이 최민식이 보이네요. 이 살인 모의를 하기 전까지는 아주 대한민국의 아주 그냥 평균적인 남자. 오히려 이 사람이 지금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그냥 건실한 그 겉에서 보기엔 평균 이상의 남자죠. 그렇죠. 그런 남자인데 한국 남자들 사실 그렇거든요. 내가 이 얘기는 정말 꼭 하고 싶은데 우리 한국 남자들이 어떤 그릇된 성 개념과 성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총각 때부터 회사 상사들이 그럽니다. 이렇게 야 오늘 이 차는 좋은 데 가지.
뭐 이런 말을 하잖아. 그게 무슨 뜻인지는 남자는 다 알 거예요. 그런 거에 휩쓸리고 물들고 그랬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오히려 비정상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최민식이 의무방어전 그런 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경기가 좋고 IMF 전까지 막 그 저 불야성들 기억나잖아요. 룸사롱, 단란주점, 온갖 무슨 퇴폐 뭐 이런 그 수요가 그렇게 있었던 거거든. 나는 그런 문화가 이렇게 남아서 지금 이 걸그룹 문화 막 전에 TV 보니까 막 여자들을 막 세워놓고 그 중에 뭘 고르고 뭐 날 뽑아주세요 막 이러고 있더라고. 이거는 나는 좀 집단적인 아주 씩한 그 문화에서 좀 못 빠져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성을 바라보는 내 아내를 바라보는 그거가 지금 이 주진모와 전도연의 그 서로 이렇게 애틋한 아니 애틋한 거는 금방 없어지잖아 사실. 없어지고 로맨틱한 것도 금방 없어져요. 하지만 둘이 개발하고 노력하고 뭔가 더 찾아내려고 하고 그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밖에 나가면은 훌륭한 서비스를 돈 몇 푼 있으면 해주거든. 이게 아주 많은 사람들을 망쳤던 것 같아요. 특히 집에 있는 여성들을 더 골 때리게 무시하게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 최민식이 그러면 전도연을 그 지금 영화가 시작된 순간부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냐 없었냐는 마음과 똑같아. 이 영화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그냥 평범한 우리 평범한 남자 가정들이 그러면 그렇게 사랑이 없다라는 거야. 그럴 서로에 수도 대한 있죠. 애정이 없고 사랑이 무서운 없다는 얘기인데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서로 노력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혹시라도 있었어도 뭔가 이렇게 애정이 식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애정이 식어가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인 거라는 거야. 그리고 위치라는 거. 서로가 어떤 역할을 했었느냐에 대한 부분이 변할 때 그게 서로 어떤 지위가 변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게 최민식 네가 결국은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약간의 마초적인 것도 있긴 있다고 생각이 들어. 전도연 입장에서는 이 두 남자가 다 찌질한 거예요. 전도연이 쿨한 거고 자기 입장에선 쿨? 주진모한테 그런 대사를 해요. 내가 오피스텔 이사 왔을 때 내가 처음 얘기했지. 나 여기 이렇게 흔적 남기는 거 원치 않다. 그냥 스치도 왔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그러니까 해요. 전도연은 언제든지 내가 너하고도 끝낼 수 있어라고 하는 거잖아, 그지? 내가 언제든지 널 안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전도연이 이게 위에 써 있는 건 뭐냐면 넌 날 찾게 될 거야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남성적인 역할을 하고 그렇지, 있죠. 여기 그렇지. 양쪽 남자한테. 그거 치환돼 있죠. 그게 또 충격을 주긴 해. 그 당시만 해도 더 충격이었을 거예요. 난 전도연이 나쁘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한 가지 이유야.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거지. 그게 좀 마음에 걸려. 그렇게 쉽게 마음을 가지고 놀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오히려 정말 나쁜 짓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 보면은 뭐 흔치는 않은데 여왕벌 같은 여성들이 있어요. 정말 여왕개미 같은, 여왕벌 같은. 판모파탈? 그렇죠. 판모파탈은 남성 입장에서 본 거고 정말 남자들을 이렇게 가지고 노는 여자들이 있다니까. 왜 없겠어? 왜 근데 없겠어? 저는 좀 다른 게 저는 이 해피엔드를 봤을 때 전도연이 남자들을 가지고 놀았다라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지. 크게 가지고 노는 거지. 남자 아니 좀 다른데 의미가 그래? 두 가지는 의미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최민식한테 그런 얘기 해요. 당신 그 맨날 치고 밖에서 뭐 하고 집에서 맨날 이런 것만 하고 그러냐 구직 활동 좀 해라. 할 때 최민식이 남의 취미 생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그리고 탑골공원 아니고 파고다 공원이거든. 막 이렇게 화를 내는 씬이 파고다 있거든요. 공원이 아니고 탑골 공원이거든. 그렇지. 아 그랬나요? 그랬대. 맞아 확실해. 탑골 공원이거든. 예. 그게 그건데.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 대사가 최민식이 남의 취미 생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 저는 이건 마치 전도연 입에서 나오는 것 같이 저는 느꼈거든요. 여기서의 전도연의 행동은 주진모와의 사랑이 자기가 되게 너무 좋아하고 아끼는 취미 생활처럼 보여졌거든요. 취미생활 정도다. 저는 그렇게 보여줬어요 사실.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 두 남자를 다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있대. 가정은 지켜야 되니까 이 한 남자애는 크게 마음은 안 주지만 자기가 지금 결혼 생활에서 만족감을 못하는 부분을 이 주진모와의 사이에서 만족감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뭐 두 남자를 갖고 놀았다기보다 저는 그냥 전도연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한 거 아닌가라는. 근데 문제는 자기가 아이도 있고 남편 있고 가정이 있었으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거에 대한 잘못은 주고 싶다라는 거죠. 여기에 전통적인 개념도 이렇게 그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남자는 연애 대상이고 이 남자는 남편용이야라는 부분도 있어. 그러니까 최민식은 남편용이야. 주진모는 연애 대상이고. 그러니까 역으로 그걸 치환해서 그러면 최민식하고 관계를 딱 끝내고 주진모하고 시작했을 때 주진모가 남편용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이 여자가 아는 거야. 완벽하지 않은 거야 약속 다. 이 전도연 입장에서는 주진모가 선을 넘어서 지금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연애 대상이 가정으로 넘어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이건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단판을 하러 나가는 거지. 그래서 내 애한테 약을 먹이고 나가서 했는데 거기서 또 가서 또 거기에 실패. 실패하고 같이 술 먹고 그냥 뻗어보는. 그 이제 본능에 충실해.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전도연이 여기서 나쁘다거나 얄밉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했다. 이거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자제가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무슨 호르몬 작용이 됐건 뭐 뇌 정상적인 기능이 작동을 안 해. 남편은 뭐 차고 치러 갔나? 차 박아가지고 뭐 차고 치러 네, 가는 뭐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해피엔드를 보면서 에드리안 라인이 해피엔드를 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 그 차 박는 것도 나오고 책방 그 책 막 꽂혀 있는 것도 있고 주진모가 혼자 살면서 좀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고 침대도 좀 비슷하게 생겼어. 언페이스풀에 나오는.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영화가 뒤로 가면서 영화는 언페이스풀이었다가 갑자기 샤이닝으로 변합니다. 최민식이 잭 니콜슨을 변해서 갑자기 범죄를 저지르고 뭐 하여튼 그렇게 돼서 이제 영화는 끝나는데 이 영화는 물론 어떤 파격적인 섹스씬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방금 김 PD랑 진욱이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 과연 사람의 심리가 과연 뭐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자꾸 유추하게 되는 이게 왜 전도연은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뭐 살인 뭐 이런 것까지야 뭐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간다고 보더라도 이 전까지의 상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자가 저럴 수 있을까? 이런 거지. 왜 못해요? 그런 네, 그게 저는 남자 입장 남자로 취해서 보면 그거예요. 그죠? 약간 그 두 집 살림 하는 남자, 혹은 이렇게 첩을 두고 있고 뭐 이런 애인 두고 있고 파트너 두고 있고 이런 남자의 심리와 전도연의 심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는 말 자체가 좀 다르고 성차별적. 남자랑 여자는 다르니까. 모성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제 나는 자기 지적하는 건데. 아니 지금 아기가 모성. 갓난 아기가 있는데. 그한테 약을 먹이고 나간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애기 그거는 최 과장이 결혼하면서 알잖아요. 아빠랑 엄마랑의 그거는 다르잖아요.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그거 다른 거 아니야. 우선순위가 확 바뀌는 거 아니야. 애가 나온 순간 최 과장 집에도 넘버 2 됐을 걸 무조건. 넘버 2요? 넘버 3죠. 아니요, 그러니까 원래 넘버 2여서 넘버 3 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 강아지도 있어 집에? 아니 그게 아니고 와이프가 넘버 1이 다른 와이프가 보기에 넘버 2가 된 건데. 근데 뭐 이게 여자라서 뭐 어떻다. 저는 이 얘기는 약간 좀 불편하고요, 듣기가. 여자가 어떻게 이러냐라는 얘기는 좀 듣기 불편하고. 개연성을 열어놓고 하는 거지. 아니 반대로 뭐 저기 그게 포인트 아니야. 지금 남자가 그랬으면 영화가 안 된 거지. 그래요? 여자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그게 드문 케이스라 지금 오샤기 얘기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건 남녀를 바꿔놓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냥. 왜 안 돼? 왜 안 돼요? 얘기 되죠. 그렇게 해서 여자가 살인을 하고 남자를 아니 이제 여자가 살인을 하고 그런 얘기는 그 위험한 정사 같이 여자가 밖에도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에드리안 라인의 또 다른 영화. 그거는 좀 아니면 미더리처럼 가거나. 똑같은데 자기 와이프가 첩한테 가서 따게 때리고 물 붓고 이거랑 똑같은 거지. 뭐가 달라요? 그런 장면 수도 없이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나는 어떤 부분을 생각하냐면 이거지. 최민식이 왜 그랬을까 이랬을까 저랬을까 다 하는데 이 영화 탁월한 점은 난 마지막에 있어요. 그 등이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풍등, 근조 풍등이 올라가. 근조 등이 그 풍등도 아니잖아. 그건 환상이잖아 사실. 네, 환상이죠. 근조 등을 보는 그 부분에서 사실은 너도 이 여자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많은 지점들을 계속 던져주고 있어. 그래서 그걸 최민식이 보는 게 아니라 전도연이 보지. 전도연이 보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장면을 왜 넣었나? 아니요. 약을 잘라서 넣어서 먹이는 그 엄마가 전도연이 막 울어요. 울지. 울면서 아기한테 그 우유를 먹이죠. 그 행위 자체로만 보면 완전히 진짜 우리 입장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엄마죠. 근데 막 우는 모습이 나오고 되게 웃긴 게요. 되게 정신없이 혼미한 상태인 것 같은데
그 약을 넣고 되게 슬퍼 보이는 표정이면 이지만 내가 지금 나가야겠다라는 그런 막 되게 막 아까 다이언 레인이 저기 지하철에서의 그 느낌 같은. 근데 거기에 약을 넣고 분유를 계속 더 넣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 순간적으로 이성적인 부분이 있던 거예요. 많이 이게 넣어야 된다? 분유라도 더 많이 넣어야지 아이한테 덜 해가 갈 거라는 그 판단까지 또 해버려요. 그건 아니야. 아니야. 분유에 있는 개미는 또 못 보고. 아니야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야. 정신이 그냥 없는 거지. 얘는.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너 분유에 있는 개미를 못 보잖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무의식적으로 더 넣는다는 거지. 그 분유를 무의식적으로 더 넣는다라는 얘기예요. 약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아닌 요게 것 같은데. 뭔가 분유를 더 넣으면 이 약의 효과가 조금 더 덜하지 않을까라는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너무 이입했다.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지만 정신 나가서 그냥 분유 그냥 뭐 정신은 자기가 나가 몇 스푼 있어. 넣는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야. 정신은 그리고 나가 있어. 일단 무의식에 동감해. 결국에는 나가서 나 30분만 볼 수 있어라고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남자는 거기서 그냥 술 취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술 먹고 전도연이 망가지고 있는 거야. 정신적으로 현실 감각이 계속 혼란을 네. 일으키고 그 다이언 레인하고 비슷해. 다이언 레인도 심지어는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나간 거에서 둘이 눈마서 화장실에 가서 그러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그 남자만 만나면 모든 게 현실하고 완전히 동떨어지는 이상한 세계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주진모하고 만나고 나서도 내가 딱 이렇게 하고 와야지. 예. 그게 안 된다는 네. 거를 아는 거야. 이 수면제를 넣으면서도.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제어가 안 되는데 하면서도 네.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서 이제 결국에는 술에 이빨이 취해서 그 남자 품에 안겨서 있다가 나중에 집에 업혀서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대사를 하는 게 있어요. 전도연이 1번아 우리 같이 죽을까? 그렇지. 그 대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둘이 업혀가는 장면이 이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좀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거든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어쩔 수 모습이. 없는 인간 뭐 예, 이런 게 예, 느껴지죠. 예. 그 씬에서. 그래서 도대체 이 감정을 누군가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퇴폐적 낭만주의 이런 건데 방금 우리가 예, 아름답게 예, 느낀다는 예, 건 그런 예. 건데 나는 이해는 가. 제어가 안 되고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게 사람이 개선점이 없고 계속 뭔가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내가 탈출할 수 있을 만한 용기도 없고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계속 마약을 찾게 되는 그 중독 상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수도 없이 생각하는 거지. 그게 마지막에 내가 얘기하는 건 풍등은 근조등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전도연이 그 부분을 보면서 되게 밝잖아. 얼굴이 제일 밝을 거라고 내 생각하기에 자기가 이 수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찌들어 있는 갈등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제어 안 되는데 근데 그 막 도덕적 관련해서 아까 그 불륜에 대한 그 윤리를 벗어나고 있다는 감정 막 별게 다 섞여 있는 것에 죽으면 되겠다라는 거를 이어주고 또 그것을 실현해 주는 게 남편이고. 남편이야.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으로 아주 그 뭐랄까 정신의 언더더 심연에 있는 것들을 막 수면 위에 끌어버려갖고 환타지도 넣고 막 이러면서 완성돼 있는 영화예요. 근데 저는 거기서 온전한 정신은 물론 아니었지만 거기에 또 작용한 건 저는 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술 당연히 취하지. 그러니까요. 그 되게 아예 이성적일 수 있는 최소한의 퍼센티조차 술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린. 그래서 자기 집에서 남편과 같이 있는 절대 접근 못하게 하는 그곳에서 뒤엉키는 것도 저는 술의 영향이 더 클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자포자기 상황이지. 자포자기 맞죠. 뿐이겠냐. 자포자기 상황인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정말 현실감이 없는 상황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고 뭔가 이렇게 되게 되면 전혀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고 봐.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몇 달 전에 있었던 얘기 중에 엄마한테 애가 학대받아서 죽고 있는데 그 남자를 못 버려서 엄마가 그걸 동조하잖아. 같이 감춰주고. 그거 어떻게 설명을 해 그런 거를. 엄마인데. 오샥이 그걸 지적하는 건데 이런 상황이 왕왕 벌어져. 엄마의 모성을 뛰어넘는 본능이라는 게 있어. 그 스트레스를 못 견디는 동물의 본능. 그냥 전도연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스스로가 쌓은 스트레스도 있고 뭐 사회적인 스트레스 있고 몇 가지가 쌓여서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의 내성이 없는 거지. 또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면죄부를 주는 것 같고요. 그래도 난 나빠. 전도연은 나빠. 면죄부를 주는 것 같고 어쨌든 뭐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아내를 죽이는 그 남편의 심정. 나중에 죽이고 나서 완전 범죄를 한 다음에 화장실에서 폴라로이드 사진을 불태우면서 우는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최민식은 사실 사랑했던 거예요 아내를. 그럼요. 예. 사랑했을까? 예. 난 그 부분도 참 사람들이 눈물을 보이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그 표현이긴 한데 네, 저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에 의해서 잠깐 드는 기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사랑하지 않았으면 죽이지 않았겠지. 그랬을까? 네.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냥 뭐 떠나거나 네. 이랬겠죠. 오히려 더 뭐 차갑게. 왜 죽여? 뭐하러? 차갑게.
그 사랑의 배신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바람피는 정황을 다 이미 다 안 상태이기 때문에 애 친권 가져가고 그냥 있는 그렇게 도끼 발사. 이혼 소송 거는 이혼 소송해서 네. 저기 증거 잡아가지고 체증해서 위자료 잔뜩 뜯어내고 뭐 양육비 받아내고 그런 식으로 했을 수 있죠. 사랑하지 않았으면. 이게 그러니까 죽이고 나서 되게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와. 혼자 힘들죠. 그동안 혼자 꾹 참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그 사진을 불태우면서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변기 옆에 앉아가지고. 예. 그러니까 사랑했고 그리웠고 후회하고 이러한 이제 복합적인 감정들을 나는 표현을 오히려 했는데 그게 사랑인지 모르겠는데 난 최민식의 감정 복수였다고 봐. 복수죠. 예. 복수. 근데 복수가 사랑하고 맞닿아 있다고 보기엔 난 조금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오히려 자기애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여자의 대상보단 자기 자신이 너무 애처롭고 자기 자신이 너무 병신 같고 너무 억울하고 그걸 표현한 게 뭐 복수인 근데 거지. 사실 이 영화에서 최민식 캐릭터는 좀 뭐랄까 약간 은행원이고 엘리트 같이 보이지만 굉장히 이 문학 소년, 네. 순정파 뭐 이런 거잖아. 굉장히 감성적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선택을 한 거겠죠. 뭐 영화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99년 영화잖아요. 그렇죠. 90년대 영화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20대들은 영화 거의 대부분 안 봤을 수도 있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렇죠. 이걸 보면은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지금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장면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전화야, 전화. 그렇죠. 우리가 휴대폰, 시티폰, 휴대폰, 삐삐 이런 거의 시대였잖아요. 99년이 지나서야 우리가 휴대폰이 일상화됐어요. 네, 그렇죠. 99년은 뭐냐면은 무전기 같이 생긴 핸드폰이 처음 막 나올 때였어요. 아, 그러니까 아직 개인 휴대폰이 생활화되지 않았을 때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진욱이를 좋아해. 그러면 집에 전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진욱이랑 통화를 하려면 안 받으면 끊어. 그렇지. 진욱이가 근데 진욱이 안 받아. 진욱이랑 엄마가 받아. 예. 끊거나 아니면 거기 뭐 만물상인가요? 뭐 이러고 그리고 잘못 걸었다고 그러거나 끊거나 막 이러는 거예요. 집에서도 전화가 오면 후다다닥 가가지고 내가 받고 막 이러는 기억들이 우리는 있거든요. 뭐 요즘 그렇죠. 응팔이나 이런 거 많이 봐서 많이 다 나오죠. 아, 그런가요? 예, 그런 데서 많이 나와서 그 전화에 대한 추억이 나는 생각이 나더라고. 여기서 보면 주진모가 느닷없이 전화를 합니다. 원래 그거는 이제 불문율이었겠죠. 집에 전화하지 않는 안 거는.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집에 전화를 해서 남편이 받으니까 끊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화에 대한 이 히스테리컬한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그랬어 정말. 이게 집에 전화가 밤중에 울리면 무슨 일이 있는 거고. 맞아요. 그 전화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소통의 매개였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그 전화 때문에 사단이 나는 거죠. 그 주진모가 술을 먹고 그냥 전화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나자 뭐 이렇게 되고 전도연이 이제 그 전화를 받고 그 이제 수면제 씬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90년대라는 게 지금 여보 당신 하는 커플들이 있나요? 있죠 왜 뭐 없어요? 없어. 있나? 그럼요. 처음에 젊을 때부터 그러나? 그럴 수도 사귈 있지. 때도 여보 당신 많이 하는데요. 뭐. 요즘은 그냥 결혼해도 오빠는 오빠고 그냥 이름 부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근데 여보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이거가 이렇게 호칭이 이게 사라져버린 호칭이다. 상식적인 그거는 아니니까 여보 당신이 그런 어떤 애칭으로서의 그거지 여기서는 그냥 호칭으로서의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나는 30대 이 부부 관계가 특히 그 여보 당신을 호칭으로 또 규정돼 주는 건 아닐까? 오히려 정말 포멀한 관계로 부려주는. 근데 호칭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 영화를 그때 99년 당시에 봤을 때는 이 커플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범했다. 아니 미들 클래스 중에서 어퍼였어. 그러니까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다. 잘 사는. 지금 보면은 뭐 그럴지 몰라도 그때 당시에 이 중간에 보면 이렇게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부감으로 보여주는 거 있잖아. 주차장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단지를 되게 잘 사는, 잘 사는 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화이트 컬러의 그런 걸 보여주는. 하나만 더 주진모의 감정이입이 난 되더라고. 왜냐면 너무 불쌍해. 유부녀를 좋아하게 되면 당연히 나 말고 다른 남자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 먼저 해야 되잖아. 이 여자가 나한테만 충실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해해야 되거든. 그리고 또 하나 그 여자가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내가 추측컨대 저 여자는 분명히 남자한테 굉장히 핍박받고 뭔가 불쌍하고 그래서 그걸 못 견뎌서 나한테 올 거야 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생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럴 때 여자가 나한테 히스테리를 부리잖아. 이렇게 칫솔 같은 거 히스테리를 딱 부리면 이거는 보통의 남녀 사이에서는 싸울 만한 일이거든. 물러서게 돼. 오히려 자기는 약자가 되는 거야. 주진모가.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남녀가 좀 치환된 얘기인 것 같아요. 보통 이게 바뀌어온 상황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있는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 불륜의 그 대상 여자는 저 남자가 그 자기 본처랑 이혼하고 나한테 올 거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그 스테레오타입의 얘기들이 워낙 많았었잖아요. 이거는 근데 그걸 치환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지금 전도연이 최민식을 버리고 나한테 올 거다. 그래서 그 애를 우리 애라고 그러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 약간 나중에. 그 주진모는 계속 수용하고 있는 거야. 이 여자의 상황 모든 걸 내가 다 감싸겠다라는 그 마음이 무한대로 넓어지는 근데 거죠.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린 이제 남자들이니까 이 주진모의 마음을 한번 왜 못해? 쎄아려 보자고. 왜 그렇게 못해? 아니 그러니까 이 뭐. 여자를 무한대로 포용해 버리는 거야. 그냥 다 인정해 버리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예. 뭘 포용해요? 포용하지 않으니까 술 먹고 찾아와가지고 난리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본능적으로 보고 싶은 거고 그 여자랑 같이 있고 싶은 건데 그 여자가 나한테 어떤 말하자면 불합리한 행동을 하거나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해도 그걸 수용해 버린다고. 저는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술자리에서 같이 앉아 있는 친구가 나 고민이다. 나 유부녀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야, 너 이해는 하지만 그러지 마. 하는 거랑 똑같 저는 비슷한 그 느낌이에요. 친구들은 당연히 그러지. 저는 주진모 봤을 이제 때 그만해라라고 하겠지 친구들은. 아니 그러니까 주진모 봤을 때 저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점점 사랑이 커지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그러지 마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주진모 그럴 수 있냐라는 거지 넌. 내가 지금 그 질문을 한 거야. 아 저라면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죠. 그 정도로 사랑하는 여자 스스로 그런 일을 안 만든다는 얘기잖아. 안 만들죠 사실. 네. 그 여자를 그래도 만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에 그걸 다 감당하게 되는 거야. 상으로 가는 그 거야. 뭘 감당하냐고요. 연락이 안 되고 이 시간대는 저 걔 감당 안 했다니까요. 주진모가. 감당했지. 감당하는 거야. 왜냐면 이 시간대에 둘이서 나 말고도 분명히 침대에서 뒹굴 거라는 걸 자기가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걸 감당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최민식하고 다른 건 그거를 뭐냐면 감당- 최민식은 네. 이건 이런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진모는 아예 그런 상황인 것을 아예 바탕을 깔고 있어. 최민식하고 그렇게 뒹굴고 있다라는 거를 바탕에 깔고 있어. 바탕에 그 깔고 두 사람이 있는데 근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동등한 위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건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여자가 남편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주진모의 관계를 조금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서 주진모가 거기서 미쳐서 그렇게 당연히지. 예, 움직이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만나겠다라는 게 전제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전제라고. 그 전제가 깨지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감당 그렇지. 못한 거죠. 감당이 안 되는 언젠가 뭐냐면 헤어질 수 있다라는 것조차도 감당 안 한 거죠. 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생각을 안 하고 선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최 과장은 이 남자가 이해가 가? 공감이 돼? 주진모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네, 좋아했던 여자가 있고 아직도 좋아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도 나중에 뒤늦게 만났는데 자기를 좋아해. 근데 그 여자는 가정이 있어. 근데 이렇게 행복해 보이진 않고 예. 근데 그 여자가 나한테 와.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도 있는데. 예.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 없다라는 건 알고 있을 알죠. 것 같다는 네, 거죠. 알죠. 그 정도 생각도 없이 이 여자를 만났다면 좀 모질란 거죠. 그게 예, 아까 모질란 오샤기 한 놈이죠. 얘긴데 남녀를 딱 뒤바꿔 놓고 나면 예. 유부남을 사랑하는 여자가 예. 저 남자는 언젠간 나한테 올 거야라는 이 개념이 아니면 그 선택을 안 한다니까. 주진모도 똑같이 이 여자는 언젠간 나한테 올 거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걸 나중에 뒤바꿔 버리잖아. 전도연이 치환해 버리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스테레오타입에 바람피는 그런 얘기를 지금 치환을 한 거라니까 남녀를. 그치. 그러니까 내 생각은 뭐냐면 이 애기 있잖아, 애기. 예. 이 애기만 없으면 무조건 가는 거죠. 그러면 이혼하고 오면 예, 오케이. 예. 근데 주진모는 이 애기 옷도 막 다 사놓고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하면서 이 애기를 막 자기 아이처럼 예. 그렇게 키울 각오까지 돼 있다라는 거죠. 그게 점점 발전해서 그런 거예요. 그 감정이. 그렇지. 예. 진우 정답. 처음부터가 아니라니까요. 처음부터 처음은 처음부터가 되게 아니야. 처음은 전도연처럼 그냥 쿨하게 시작한 거예요. 너 좋고 뭐 나 그렇겠지. 좋고 아니에요. 했는데 어. 점점 발전된 거고 감당에 대한 부분도 처음부터 감당이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된 거예요. 자기 자꾸 감정이. 겪어가면서 나한테 짜증을 내는데 나는 짜증이 안 나? 짜증이 나는데도 상황 인식이 아 얘가 그런 상황이겠구나 하고 자꾸 자기가 뒤로 물러서는 거야. 그럼 자꾸 안아버리는 거야. 감싸 안고 안아버리는 거야. 나중에 애기까지 안아버리잖아. 주진모의 감정이 점점 커진다를 눈치챈 건 전도연이기 전도연이지. 때문에 전도연이 이제는 안 되겠다고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된 거고 없던 칫솔이 생긴 거 그리고 얘가 안 하던 짓을 하는 거 갑자기 전화를 한다던가 그리고 애기 옷을 사는다는 거는 주진모가 어느 정도 내가 이 상태면 혹시나 내 여자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나중에 혹시나 내가 남편처럼 들어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쪽으로의 이 점점 좀 긍정적인 이런 방향으로 감정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빨리 정리하자. 아니 OGT 있어요. OGT. OGT 있어? OGT 있어요. 원래 아까 전에 그 저희 처음 했던 언페이스풀에도 OGT가 많은데 이거 그냥 얘기 안 하려고요. 막 강풍 때 뭐 오른쪽으로 맸다가 막 왼쪽으로 맸다가 손에 막 봉투가 없어졌다가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많은데. 페이스북 그 유명한 오게티 있잖아. 어깨끈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다 지켜두고 여기서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일단 아주 유명한 씬이죠. 전도연이 화장실 들어가면서 돌아보다가 폴라로이드 사진 찍히는 그 사진. 예, 그렇죠. 그 사진의 모습과 화장실 들어가는 모습은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머리카락 방향이 도는 방향과 전혀 달랐고 실제 그 화장실 들어가는 장면에서는 머리카락이 얼굴에 이렇게 입으로 들어가는 이런 비슷한 그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여러 장 결국 찍었을 수도 있지. 사진은 한 장만 찍었다라는 거. 네. 연사로 여러 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OGT가 말이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폴라로이드였다. 폴라로이드를 어떻게 연설을 연사가 안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최민식이 아이를 데리고 집에 들어와서 분유를 타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TV를 켜요. 축구 중계를 합니다. 축구 중계가 뭐냐? 한국과 벨기에전입니다. 바로 월드컵입니다. 월드컵 1998년 월드컵입니다. 하지만 이때 상황은 1999년입니다. 그렇구나. 왜냐? 속초를 왔다 갔다 했던 톨게이트 영수증이 1999년 6월 24일로 돼 있습니다. 재방송 수는 없을까? 월드컵은 1998년 6월 99년에 재방송하지 않았을까? 제가 혹시나 하이라이트 아닐까? 재방송에 대한 부분을 혹시나 의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 찾아왔던 그 방송 편성표에는 일단 저는 확인하지 못했다. 저는 그냥 이걸 그냥 오게티라고 얘기하고 싶다. 방송 편성표에는 없었다. 진욱이의 엄청난 노력이었다. 엄청난 디테일이었나요? 애가 1년 만에 그렇게 안 크기도 어려우니까. 그렇죠. 나는 그 벨기에전을 보던 당시부터 속초에 가는 시점까지 거의 한 1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착각할 수 있지만 할 수 있지만 애가 그동안 그만큼 크진 그리고 않았다. 또 송강호랜드 최민식이 막 화가 나서 차 청소를 하다가 발견했을 때 그것도 이제 뭐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그래서 연비나 주유 엄청나게 체크하잖아요. 최민식이 최 과장 같던데 그런 건 차계부 쓰고 차계부 안 써야죠. 너 옛날에 차계부 쓰다가 나한테 자랑하고 그랬잖아. 잠깐 쓴 거지. 그게 뭐 나빠? 한 두어 달도 안 썼을걸요? 아니 그거는 당연히 하면 더 좋은 거지. 아무튼 그래서 상등이지 그게 뭐 무슨 등이라고 아까 근조의 등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 그건 참 예뻤던 것 같아. 그 참 처연한 씬이었죠. 그 씬은 예뻤고 전체적으로 해피엔드는 좀 이 불륜 영화 우리 할 때 도저히 안 다룰 수 없는 우리 영화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언페이스풀과 나란히 넣습니다. 아드리안 라인이 나는 영화를 봤다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약간 그런 느낌 들죠. 또 하나는 그렇게 예산을 많이 안 들였음에도 무척 재밌는 영화가 나왔다. 잘 만들었어요. 예산은 뭐 많이 들었겠지. 약간 영국적인 느낌도 좀 있고. 나는 이거 리메이크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 이 영화를? 이제는 거의 15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5년 정도 있다가 한 20년 지난 다음에 못 본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젊은 해피엔드들은 다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때 상황에 맞게. 배우는요? 배우는 이제 그때 제일 잘 나가는 배우들로 해야지. 설현? 설연이냐? 설현이냐? 현이요. 안 어울린다. 설현이 완전 그대로 하면 어떨까요? 애긴데. 전두환같이 그대로 하면 그런 영화가 있나요? 뭐 없어. 그 리메이크를 했는데 그 배우들이 그대로 남과여가 그거잖아. 남과여. 아무튼 해피엔드는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배우자랑 같이 보진 마시고요. 같이 보면 좀 공감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그게 같이 보는 것만 해도 상처가 될까? 그럴 가능성도 있지.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건 불량식품. 그러니까 왜냐면 그 중간에 그 의무 방어전 그 섹스 씬은 많이들 뜨끔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러고도 사는 거 아닐까? 그러다가도 서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우무방어도 했다가 막 불 붙었다가 anyway 그런 영화였고요. 네, 해피엔드. 해피엔드였고요. 제목 참 아이러니해. 해피엔딩 아니고요. 해피엔드. 해피엔드죠. 이게 해피엔딩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해피엔딩이라는 헐리우드 영화는 따로 있어요.